사료가 이게 사료 하얀 요즘 주투립 조인트 컨트롤 시니어 요즘 광고가 엄청 많이 이게 떠가지고 소미가 와가지고 자꾸 빨리빨리 꺼내라고 이거를 주라고 발로 톡톡 쳐가지고 소미야 근데 사료를 얘가 안 먹는 지가 지금 2달이 다 돼가가지고 간식만 먹고 사료를 안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간식 챙겨주고 사료는 안 먹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게 광고가 하도 많이 뜨고 뭐라 그래야 되지? 하얀 사료라고 그래서 그 식감이 바삭바삭하고 기름 코팅이 안 돼가지고 강아지들한테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적은 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처음에 이거를 양을 적은 거를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게 적은 게 6,000원인데 택배비 포함해서 이게 9,000원. 근데 또 양이 많으면 더 저렴한데 혹시 몰라가지고 하나 이제 사봤어요. 구입을 해봤는데 강아지가 이걸 엄청 잘 먹어요. 지금 저기 뭐지? 여기에는 아침에 제가 홍시를 먹으면서 좀 홍시 줘가지고 조금 씻어야 되니까 일단 바닥에다 한번 줘볼 거예요. 아침에 이거를 다 먹었어요. 양이 많으니까. 처음에 이거를 주니까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료를 안 먹은 지 2달 됐는데 2달 됐어요. 2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료를 잘 먹어요. 잘 먹어. 사료를 주는 시 광고는 믿을 게 못 돼가지고 진짜 잘 먹더라고요. 광고에서 안 먹은 자기 강아지들은 사료를 안 먹었는데 이거를 주면은 엄청 잘 먹는다고 그래서 광고가 뻥이겠지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너무 광고가 자주 뜨고 하얀 사료라고 너무 안 먹고 해가지고 지금 버리고 했어요. 막 10일도 놔뒀다가 버리고 그랬는데 이거는 주니까 진짜 광고에서 보면은 강아지들이 사료를 달라고 이렇게 주인을 톡톡 치면서 그거를 너무너무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뭐 안 먹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조금 줘봤는데 너무 잘 먹어요. 다 먹고 와가지고 또 톡톡 치면서 또 달라고 그래서 또 줘봤는데 그걸 다 먹고 우연이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잘 먹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잘 먹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거를 이제 줘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줬는데 그거를 다 먹더라고요. 저기는 지금 홍시가 있어가지고 씻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제기하면서 홍시를 줘놔서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잘 먹는 걸 한 3일 지켜보다가 어젠가 그제 주문을 넣었는데 지금 이게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저기 2개를 시키면 10,000원이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저거를 2개를 양 비싸긴 한데 2개 가격이 얼마지? 이제 동영상 올리기 전에 가격을 한번 써서 제가 이제 편집하면서 가격을 올릴 건데 저게 2개 합쳐서 5만 얼마인 것 같아요. 근데 10,000 얼마가 더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제 사료를 안 먹으니까 간식값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간식값. 그러고 이거는
간식값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영양제는 영양제 값대로 들어가고, 지금 사료를 안 먹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좀 가루 분말 피부에 좋은 거 별도로 또 사야죠. 또 이것도 마시주도 이게 별도로 또 사야 돼요. 비싸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뭐 영양제 안 줘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뼈에도 좋고 관절에도 이게 뼈에 좋나 관절에? 뼈하고 관절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너무 잘 먹어요. 지금 3번째 주는데 엄청 잘 먹어요. 근데 광고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일반 사료는 내가 지금 사료를 주는 게 다 브랜드 있는 사료인데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강아지들이 이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차 소리가 볼일 보러 갔구나 우리 소미. 이게 이제 강아지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기름 코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름 코팅. 그래가지고 강아지들이 후각이 너무 예민한데, 예, 그래가지고 소미가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먹고 기분이 지금 볼일도 보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영양제 안 먹여도 된다고 하니까 뭐 비쌀 필요는 없죠. 저거, 2개면, 네, 상당히 오래 먹을 것 같아요. 영양제를 이것저것 간식 사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건강에도 좋고 또 그 기름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강아지들한테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먹고 나면 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업돼가지고 있어요. 기분이. 예. 그리고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간식만 먹이면 오히려 강아지들한테 안 좋다는데, 안 주면 애들이 굶어가지고, 사료나 간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갖고 난리예요. 먹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료를 먹으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오두방정. 오두방정. 어디로 들어가? 들어가. 예. 오두방정 떨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으로 이거를, 먹여봤는데 너무 잘 먹길래 제가, 이게 조그만한 거 샘플용 사봤죠. 또 남기면. 근데 사료가 다 좋은 건데 얘가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0얼마짜리 간식을 2개 사야지, 고구마 간식 사야지, 또 마시주 사야지, 또 피부에 좋은 저거 사야지. 아주 그 없는 살림에 아주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돈이 빠듯빠듯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네, 이거를 사봤는데 잘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 솜이. 예, 그래서 왜냐면 기름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 강아지들한테 좋겠죠. 기름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사료는 그 음식물 찌꺼기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구매하는 거는 비싼 사료, 그 고급 브랜드라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안 먹어요. 이거 지금 옛날에 어느 분이 준 거거든요. 이거 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먹어요. 이것도 안 먹고 백세 건강인가? 그 건강 백세인가? 그거 사료도 안 먹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비싸고. 근데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침에도 다 먹고 지금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나 봐요. 3번째 줬는데 다 먹었어요. 예, 제가 이제 아침에도 많이 먹고 홍시, 감도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먹고 이제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몸이 좋으면 컨디션이 좋잖아요. 좋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으면 갑자기 우울해져. 세상이 우울해지고 저도 이제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우 너무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공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공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니까 공허하고 우울하고 또 제가 이제 우울약을 먹고 있어도 또 낮에 급작스럽게 잠들고 이러면은 잠잘 때는 좋은데 자고 나면 인생을 너무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아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혼자서 너무 혼자 놀아주지도 않는데 이불 속에서 이래요. 그래서 하얀 사료가 너무 잘 먹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샀어요. 2개. 그래서 2개 샀는데 다행히 이거는 어디 한 개에 몇 킬로지? 소미야. 아이고 소미야. 이걸 또 어떻게 냄새로 알고 톡톡 치더라고요. 이거를 박스에 담겨 있으니까 빨리 꺼내라고. 이게 200g 6개 2kg. 이게 한 개에 2kg. 200g 6개 2kg 622 1.2kg 622 1.2kg예요. 그래서 2개 사면 5만 얼마에서 그러니까 하나에 3만 얼마인 것 같아요. 6만 얼마인데 2개 하면은 만 얼마 싸다니까 이렇게 부자들이 오히려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3개 사면 더 싸고. 그래서 하나 사느니 좀 무리해서 2개 사자. 만 얼마면 그래가지고 만 얼마면 그래도 그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2개를 1.2kg 짜리를 2개를 샀습니다. 무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 소미 잘 먹이고 다행이다 싶어요. 맨날 광고 보면 이거는 좋아 하는데 막상 사보면은 안 먹고 그러면은 사료를 잘 먹어야 되는데 안 먹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식을 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할 수 없이. 간식마저 안 주면 죽잖아요. 뭘 먹어야지 살지. 이거 간식 먹고 어느 정도 버티고 오리라 괜찮았는데 간식은 그래서 하루에 2개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먹고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실방을 안 하면 동영상이라도 찍어야 되니까 찍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이라도 찍어야지. 왜냐면 1년 된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빠져나가니까 8천 얼마에서 7천 얼마 됐는데 아마 시간이 더 빠졌을 거예요. 요즘 한 달가량 아예 실방을 안 하고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도 간간히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 시국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주항공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주항공 사건도 있으니까 그때 충격을 엄청 먹어가지고 제주항공 사건 때문에 충격을 너무 먹어가지고 제가 멘탈이 깨졌어요. 그래서 멘탈이 깨져가지고 웃고 실망할 저기는 아니더라고요. 멘탈이 너무 깨져가지고 그래서는 안 했어요. 실망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설거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거지. 멘탈이 너무 깨져서 이제 안 하고 그러다가 또 요즘 또 시국이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비상겸 상태도 생각하면 아찔아찔하더라고요. 뭐 비상계엄 상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멀고 자기 지역이고 지역에는 무슨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자기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척들이 다들 어느 곳에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이게 생각이 틀려요. 뭐가 생각이 서로 생각이 틀려요. 그러면 뭔 사건이 일어났으면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지만 또 그 사람은 자기한테 소중할 수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이지만 자기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이 있는 경우가 요즘 대부분이더라고요. 가족끼리도 서로 생각이 틀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가지고 막 다 잡혀가고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 그 시민들은 그게 투철하잖아요. 그래서는 다 뛰쳐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요즘엔 군인이나 경찰이나 다들 지식이 많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불발이 됐겠죠.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러니까 불발이 되고 막은 시민들이나 이런 덕분에 불발이 됐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지식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이제 서울 시민들 뛰쳐 올라가고 뭐 지방에서 올라가고 비상계엄 상태에 성공했으면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옛날부터 뭔 하나 터지면 전국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요 사태 진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현 정부도. 그래서 군총 탄피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놨잖아요. 탄피를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아요. 성공해도. 그러면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탄피를 엄청 준비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을 못하니까 그 탄피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제 그거를 안 쓰게 된 진짜 정말 다행인 사례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100분의 1이라 아니요 100분의 10이라도 성공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서울 시민만이 아니고 서울 시민에서 또 이제 저항해서 싸우다가 막 이렇게 죽은 자기 지인들이 있으면 또 지방에서도 올라가죠. 그러면 또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진압하려다 보면은 또 군인들이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강주 5.18도 바리게이트 쳐가지고 그 안에서 작살낸 거잖아요. 왜냐면 전두환 5.18 그거가 일어나니까 5.18 쿠데타가 성공을 한 걸 알고 학생들끼리 연합을 했잖아요. 연합. 그래서 경상도 학생들은 강주로 와가지고 강주에서 모여서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이제 대전 학생들하고 이렇게 모이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 학교마다 몰래 숨어든 정보원들이 있었어요. 정보원들이. 옛날에는 이제 정보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정보 수집이 돼가지고 이제 막은 거예요. 경상도 학생들은 전라도로 못 오게, 바리게이트를 쳐가고,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대전으로 못 나가게 출입구 봉쇄를 하죠. 봉쇄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저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미 진압을 해버렸잖아. 다 막아가지고. 그래갖고 학생들이 안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사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서는 거예요. 옆에서 다들. 나서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도 죽고 이제 시민들도 죽고 또 주위에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서 이렇게 숨는 게 아니라 밥을 막 해서 먹이는 거예요. 시민정신.
예, 그래서 막 울면서도 그것도 이제 그 아직 희생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시민들은 나와갖고 밥을 해서 주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어가지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제 멋모르고 이제 비상사태 옛날에는 언론을 딱 먼저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걸 모르고 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언론부터 장악을 했잖아요. 언론을 장악을 하니까 매스컴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오다가 보니까 뭔 군인들이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군인들이 총 들고 예, 집에 못 가게 일렬로 세워가지고 좋은 군인 만나면 살고 나쁜 군인 만나면 예, 나쁜 짓 당하고 여자분들도 죽고 그랬어요. 특히 여대생은 더 죽었어요. 옛날에 예, 죽었어요. 죽어. 지금 저도 지금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여대생들이 죽었어요. 죽어. 옛날 같으면 여대생들 못된 짓 당하고 죽었어요.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기회다 하고 나쁜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도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놈들이 군인이라 그래서 다 나쁘고 다 뭐 좋고 이러진 않아요. 그 군인들도 그렇게 그 와중에도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틈에 여대생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그 법으로 자기들이, 예, 어떻게, 처단 안 당할 거 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 그런 소요 사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고, 이제 집에 그런 일이 터진지 모르고, 시외버스 타고, 이제 왔다가 중간에, 그렇게 막힌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 친척도 나중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총알이, 지금 그때 우리 친척 고모네는 시청에 살았어요, 시청에. 그런데, 막 총알이 날라오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대요. 근데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총알이 옛날에는 문짝이 이렇게 지금하고 틀리잖아요. 현관이나 그냥 문이에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문에서 그 총알이 벽에 박히고 그래가지고 이불에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알이 집 안으로도 날라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비상계엄 끝나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시골 사는데 친척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어리니까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그 문을 뚫고 총알이 바뀌었다고 해도 무섭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골까지 그 트럭 타고 온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과 있죠. 내과에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무섭게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그럼 누가 와서 저렇게 있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무섭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는지 총알이 자기 집으로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당한 그때 애들이 어렸어요. 그때 내가 이제 중학교 땐가 그랬는데 그때 나보다 더 어렸죠. 거기가. 그래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알이 집 안으로 날라왔다고 근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그 시절에는 그런갑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이거 하고 나니까 아이고 진짜 얼마나 생각하면 무서웠었지. 예, 지금 감히 상상이 되는 바이기도 하더라고요. 상상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태가 예,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는 이모도 북한에 군인을 만났대요. 근데 군인이 일렬로 쫙 세우더래요. 그러니까 모르고 왔는데 갑자기 군인이 일렬로 싹 세우니까 내가 그 총 들고 세우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언론은 못 찍게 다 봉쇄돼가지고
봉쇄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애국 기자가 그걸 찍은 거잖아요. 찍어갖고 몰래 나가가지고 그때 그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강주를 폭동이라고 몰아세우잖아요. 왜냐면 그 5.18 끝나고 나서 우리가 폭동한 것처럼 폭동해서 쿠데타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쿠데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군인들이 먼저 죽은 군인들이 많잖아요. 상관들 군인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아래서 군인 상관들을 죽여버렸잖아요. 하복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 하나에서 그 위에 상관들을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대세가 하나회한테 유리해가지고 유리해가지고 그리 돌아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엄청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등을 돌려버려가지고 등을 돌린 사례도 있겠지만 또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방에서 그걸 돕기 위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아무 저기가 없었죠. 아무 뭐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방에서 이제 군인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상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지름길을 막아버리고 우회해서 돌아오게끔 시간을 지연을 시키다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지연이 됐으니까 돌아가라고 거짓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다 각자 내려가 버린 거예요. 지방에 있던 분들이 이건 제대로 됐나 보다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작전에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그 시절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 비상사태가 터지면서 아이고 진짜 그때 그 부하들에 의해서 총탄에 맞고 죽어갈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못했어요, 보면서. 근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사태가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쌍해서. 그게 부하 직원들에 의해서 사살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배신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 상관 지키겠다고 끝까지 남아서 근데 이제 지방에서 군인들이 올라오니까 막 쿠데타라고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을 무섭게 해가지고 그때는 학생이 아니었고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이제 폭도들이 그랬다고 이거를 잘못 거짓 정보를 흘려버린 거죠. 언론은 이미 장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폭도들이 올라가가지고 그때가 자기들이 무서웠다고 그러는데 정작 5.18 사태를 일으킨 정작 본인들 말에 아직도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군인들이 올라가가지고 5.18 그거를 막으려고 올라갔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군 어쩌고 해가면서 쿠데타 폭도들을 해가지고 폭도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언론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은 이제 다 진정이 됐다 하니까 다시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쿠데타가 그래서 5.18 쿠데타가 성공을 하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죠. 끝까지 지키다가
자기 상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이거 이제 비상 경험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내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웃고 실망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족들이나 뭐 친척들도 서울에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친척들이 거기서 무슨 일 당했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살다가 자연사로 죽어도 마음이 아파요. 한 번씩 이 세상에 없다는 현실감이 있죠. 어렸을 때 같이 보내신 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현실감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항하다 보면은 뭐 식당이나 이런 거 다 장악해가지고 그런데 총을 난사를 하다 보면은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소중한 사람이 친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죽었으면 자연사를 해도 마음이 가끔씩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이 세상에 없다는 현실감에 마음이 아픈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도저히 못 이게 그 멘탈이 영영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는 그게 옛날에 그거를 5.18 쿠데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랐는데 요즘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아프다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됐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분들을 돌아가실 때 얼마나 한을 담고 돌아가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내가 막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방은 다른데 실방을 참여하기는 하는데 내가 마냥 웃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번에 또 폭도들 난리 났잖아요. 폭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감싸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고 그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그 허위 사실을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또 유튜버들이 재생산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믿고 이제 그게 잘못된 걸 아마 그 유튜버들도 알겠죠. 그렇지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슈퍼챗이나 막 계좌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넣어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판먹기를 하는 거죠. 이용을 해서 자기 편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냥 진영 싸움으로 이거를 또 역이용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군인들이 그렇게 언론을 장악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군인이 아니고 유튜버들이 이런 눈으로 직접 본 것 보고 다 옛날에는 언론에 그게 사진이 찍히고 그러면 그걸만 믿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보고도 그 사실을 보고도 그 자기 진영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 믿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도 그게 더 한스럽더라고요. 지금 시국을 보니까 그게 더 한스러워요. 옛날에는 언론이 장악해서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지금은 다 뉴스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그거를 보면서도 거기에 돈이 되잖아요. 이게 나가면 돈이 되니까 그 나가는 거예요. 그 돈 받고. 만약에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파 좌파 어디 있어요?
총알이 날아가면 자기 본인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살게 된 거에 대한 그 경각심을 한 개도 생각을 안 하는 우매한 국민들 때문에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끔찍하고 그 우매한 국민들이 있다는 게 더 끔찍해요. 거기에 또 반란에 선동해가지고 돈에 의해서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손절하고 그러잖아요. 손절하고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 앞에서 지휘한 사람보다 뉴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선동당해서 폭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거라고 나 생각 안 해요. 단지 돈 준다고 하니까 폭도를 일으킨 것 같아요. 가격하게. 그 돈 주고 빼주기만 하겠어요? 돈을 주겠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예. 가격하게 하면 자리 한 자리 보장받고 보장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가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걸 아니까 자기들이 그게 폭도에 앞서가지고 막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선동한 것보다 선동당한 사람들이 더 나빠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불쌍하다 생각 안 해요. 선동당한 사람이 나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살려고 이제 그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부는 이게, 겨울에 이게 죽었어요. 얼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아가지고 죽은 부분은, 얼은 부분은 다 지금 잘라내고 안으로 들여놨어요. 작년에는 안 했다 놔둬서 안 죽었는데 이번에는 얼어가지고 죽었더라고요. 근데 밑에 부분은 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에다 들여놨어요. 이게 나무들이 왜 죽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안으로 들여놓고 안으로 들어놨어요. 식물은 부지런해야 키운다는데, 아이고, 식물이 제가 부지런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요즘 유튜브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유튜브 실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2시간 실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40 몇 분이 오셨다 하면은 40 몇 군데를 돌아다녀야 돼요. 40 몇 군데를 돌아다녀야 돼요. 왜냐면 고지식 해가지고 꼭 그 사람들은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여기다 핸드폰 몇 대를 가지고 많이 시간을 뺏기더라고요. 그래서는 내가 요즘 일부러 실방을 안 해. 왜냐면 실방 가면 인사를 하고 인사 자판을 치잖아. 인사 자판을 치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 거기서 한 번에 인사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인사를 안 받자니 그분이 서운할 것 같으니까 모른 척하고 있다가 다른 분한테 인사하면 또 그 윗분이 왜 나한테는 인사 안 하지? 그거 이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사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근데 또 반가운 분들이 오잖아요. 다 반가운 사람이 오면 다 또 인사하자니 이제 또 하루에 몇 번씩 그게 그래서 제 방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아주 아침부터 밤까지 그 핸드폰을 붙들고 핸드폰 두세 대를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동영상은 한번 제 방은 딱 틀어놔 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대신 사람들한테 내가 안 알려줘요. 제 방은. 근데 실방에 참여하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자주 만나게 되고 정이 들어요. 근데 제 방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만 인지가 되고 그 방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내가 인지가 안 돼요. 이렇게 그 편한 대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단이. 근데 아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이제 4개월 만에 저 14만 원인가 받았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4개월 만에 10 얼마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합당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거 이제 터지면서 제주 항공도 터지고 이렇게 비상계엄도 터지고 그 전부터 그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실망하면서 그냥 그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거를 위로를 받으니까 위로를 받고 또 가면은 다른 데 실방 가면 재밌는 데도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데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정이 안 들면 이게 의무가 돼요. 정이 안 든 실방에 가면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의무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정이 드는데 그 대신 이제 인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일을 못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챗을 놓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말을 놓칠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하수 목 금 토일이 빡빡해요. 스케줄이. 그래서 아이고 근데 이제 시방 참여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사만 하고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편하죠. 인사만 하고 빠지니까. 처음에 오면은 각인이 잘 돼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각인이 잘 돼. 그러니까 인사만 하고 빠지니까 그 인사만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딱 치고 빠져버리면 유튜브가 편해요. 근데 이제 고지식 해가지고 거기 이제 있다 보면은 이게 많이 일상생활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곤해서 잠자고 일어나면 허무하고 내가 뭘 하고 사는지 허무해. 인생 사는 게 허무하다 그래야 되나? 뭘 한 것도 없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실방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빠지니까 동영상은 일단 찍어야 되겠고 근데 실방을 안 하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정이 안 생겨요. 정이. 온 사람들이 엄청 고맙죠. 그래서 자주 와줬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멘탈이 좀 잡히니까 그래도 저한테 와줬던 분들한테 이제 조금씩 옛날처럼 올인은 안 해요. 막 2시간씩 올인은 안 하고 단지 1시간씩이라도 있어줘야 되겠다. 그냥 간 데마다 막 2시간씩 그냥 올인을 해주니까 제 생활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정치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뭐 일당 받고 그런다는데 저는 일당 받고 그런 데는 안 해요. 왜냐면 나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일당 받고 왜 그거를 합니까? 나라가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그 회원 가입을 했어요. 돈도 없는데. 왜냐면 그 한 군데 회원 가입은 돈이 적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루에 이제 20일 되면은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 빠져나간 회원가입이 있어요. 그러면 20일 되면은 다다다다다다 막 몇 군데 막 빠져나가요. 막 7천 얼마짜리, 뭐 얼마짜리, 2천 얼마짜리, 4천 얼마짜리 다다다다 빠지면 그게 벌써 몇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그 개별로는 얼마 안 돼요. 각 채널 각 개별로는 뭐 2천 얼마, 뭐 4천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합산이 되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얼마 10일 있으면 또 어디서 따르르랑 빠져나가요. 근데 돈이 없을 때는 한 푼이라도 귀할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기저기 회원가입도 하고 싶지만 그거를 자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에 뭐 몇천 원 빠져나가도 무리가 안 되면 모르지만 그게 빠져나가면 10군데만 대박, 10군데여도 벌써 몇만 원인 거예요. 그게. 예. 하면은 막 7천 원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7천 얼마짜리도 있고 4천 얼마짜리도 있고 2천 얼마짜리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제일 싼 게 2,900원이니까 3천 원이겠죠. 그것만 해도 저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게 합산이 되면 그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막 이거 얼마 안 되지 하고 여기 가입하고 저기 가입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도 너무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밖에서 고생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5천 원이나 2천 원이나 이렇게 싸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손가락, 이게 후원을 많이 받는 데는 제가, 안 싸요. 정치방송에. 나 아니어도 다 많이 싸주니까 몇천 원, 나는 큰 돈이지만 그 사람들은 잊혀지는 돈이에요. 예, 왜냐면 그런 데는 막 5만 원, 10만 원 싸는데 뭐, 내 거 5천 원이 뭐 귀하겠어요? 잊혀지죠. 그것도 자주 싸주면 기억이 남지만 한 번 싸주고 기억에 남지도 않을 거. 그래서, 조금, 후원이 좀 적은 데는 해주는데 그것도 자주 안 해요. 왜냐면, 나도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강아지가 사료를 안 먹어가지고 막 간식비야 영양제야 사는데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회원가입 해주고 싶은 데가 많아요. 여기저기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참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은 그게 물 한 방울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물 한 방울 냇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깜짝이야 소미야. 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예,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서 제가 그거를 자제를 해요. 예, 지금 우리 소미는 이제 치아가 가려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라도 찍어봤습니다. 예. 모두 제가 회원가입 안 하고 그래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세요. 네. 마음은 어쩔 때는 손가락이 몇 번 갈 때도 있어요. 싸주고 싶고 마음은 막 그 강아지도 키우는데 보면은 몇 마리 키우고 막 이러면 손이 몇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보다 거기는 직장생활하고 돈이 많은데 뭐 굳이 내가 막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손가락이 몇 번 가고 싶은데 하고 싶다고 여기저기 하다 보면은 내가 거덜날 것 같으니까 참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은 몇 안 되세요. 왜냐면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그 컴퓨터로 가서 보면은 뭐 조금 들어왔다가 보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도 아까쯤에 유빈스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옛날에 유빈스 시간이 많이 찼다고 했는데 아까 1,000 얼마? 그래서 제가 아이고 충격 먹어가지고 제가 1시간 전에 실방했다고 떠가지고 이제 그거
뜬 거 알고 바로 가서 시방에 참여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별도로 제 방으로 봤어요. 보다가 잠이 들었는지 끝날 무렵에 잠들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완료했다고는 이제 내가 챗을 댓글을 못 달았는데, 어떻게 이제 내가 은혜 입은 곳은 웬만하면 해주려고 제 방이라도 해주려고 하죠. 근데 요즘에 제가 아주 그냥 핸드폰 세대로 아주 이 정치 유튜브 보느라고 바빠요. 오히려 내가 돈을 몇천 원이라도 쌌으면 쌌지 내가 돈 받고 뭐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지 알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유튜브 정치방송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돈 받고 하지는 않아요. 나라가 먼저지. 나라 기반이 먼저지. 나중에 사후에 일어날 생각을 해야죠.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을 때 다시 또 다시 안 그러라는 법이 없어요. 한 번 한 사람은 한 번이 무섭지 두 번은 더 쉬운 거예요. 남자들도 한 번 여자한테 손대면 그게 쉬워요. 근데 어렵지.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그 두 번째부터는 자주 손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가 공산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공산국가 싫어요. 저기 제일 잘 사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평양에. 그래가지고 또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럼에도 자기들이 못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아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을 아주 우상시 하잖아요. 자기들은 못 먹고 살면서. 그리고 고위급 간부들도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들면 숙청당하잖아요. 끌려가가지고. 쬐끔 마음에 안 들고 뭐 하품만 해도 그게 어느 순간 숙청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에도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산국가. 집권을 하고 군대를 다 장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은 지식들이 다 많아요. 배운 사람들이고 경찰도 그렇고 지식인들이 다 많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시민의식도 있고 유튜브 하면서 봐가지고 시민의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국민으로서 내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도 정치에 직접적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싸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지금 엉망이겠죠. 엉망이에요. 근데 추운데 더운데 나가가지고 투쟁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형성이 안 되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정치를 하다 보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갖고 직접 참여해주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그렇게 용감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집에서라도 이렇게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집에서라도 이렇게 정치 방송에 내 의견과 내가 아는 거를 필사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 안 되게끔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정치에 관심 없었을 때는 저도 허위 사실에 많이 넘어가고 그 사람들 편이 돼가지고 그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있잖아요. 그 허위 사실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데 넘어가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그 자료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한 번씩 마음이 아파요. 내가 모르고 그 시절에는 그렇게 그 챗을 치고 댓글을 달고 그랬는데, 지금도 모르고 댓글을 그렇게 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라도 싸워야죠. 나가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실방을 막 웃으면서 내가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너무 고마우신 분들은 제가 찾아가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요 근래에 살짝씩 찾아가기는 하는데, 그렇게는 제가 막 웃고 옛날처럼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옛날 5.18 쿠데타 때 그렇게 부하 직원, 같은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땠을까 하는 그 심정을 생각해야죠. 5.18 때도 그러고, 그래서 사람이 시민의식이 있고 국민의식이 있어야지 나라가 바로 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민의식 없고 국민의식 없으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독립투사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자주 국가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저는 남북한으로 갈린 게 마음이 안 좋죠. 같은 남북한 안 갈렸을 때도 일본한테 당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남북한이 갈려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보호 아래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뭐 서로 막 이렇게, 그치만 그 북한 공산당 체제는 진짜 싫어요. 어디 간 데마다 검문 검색 받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자기들만 잘 사니까 그게 검문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백성들한테 잘 하고 그러면 떳떳하니 검문 검색을 안 하겠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감추려다 보니까 검문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 공산당은 싫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들어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아지 사료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동영상으로라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실게 동영상을 장시간 찍어봤고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도 제 의견과 틀릴 수 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실망할 수 있는 것도, 싸워주시는, 직접 거리에 나가서 싸워주시는 분들 때문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고마움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